네. 요번에 보면은 그 첫째 아드님이 네네. 좋은 대학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네.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 방법이 있나요? 좋은 대학교 보내는 방법이요. 방법은 단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아이가 공부 잘하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이가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교 가는 거죠. 그겁니다. 아이가 공부 잘하면 돼요. 네. 그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이 네. 그거잖아요. 우리 네. 아이가 어떻게 하면 네. 공부를 잘하냐.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네. 선행학습 하잖아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네, 맞아요. 선행학습이 꼭 필요한가요? 선행학습이요.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저는 특히 초등하고 중등에 있어서는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초등학교 그 6년 동안은 아이가 독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마지막 시기란 말이에요. 중학교만 가도 거의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근데 그때 선행을 달려버리면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 선행하느라고 막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도전해보고 아니면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을 초등 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선행을 달리다 보면 아이가 나중에는 어찌어찌해서 특목고 뭐 영재고 과고 가서 명문대 입학한들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의가 오는 거죠. 내가 의대에 들어왔는데 내가 정말 의사에 적합한 인간인가. 그렇죠. 내가 엄마가 하라고 해서 로스쿨 들어왔는데 내가 정말 변호사를 하고 싶고 정말 이 분야에 재능이 있는가. 그때부터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이제 그때는 게임 끝이죠. 그렇죠. 못 가죠. 더 이상 못 나가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초등학교 때는 특히 선행보다는 적기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정말 아이가 똑똑하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심화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선행학습이 사실 정말 필요한 아이도 있긴 있어요. 영재기 있는 애 있잖아요. 척 하면 쫙 보면은 다 이해가 다 되는 애. 그런 애 있거든요, 사실. 정말 영재.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와 같은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 키울 때도 그랬고, 저는 초등학교 때 선행 하나도 안 했어요. 방학 때 그냥 한 학기 정도 수학 선행? 이 정도만 하고, 항상 학기 중에는 적기 교육. 문제집 한 권 풀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독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예체능 경험 그것을 초등을 초점을 두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초등에서는 저는 선행은 비추. 예, 그럽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막 1년, 2년씩 선행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안타까워요. 저는 공교육 교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 교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20년 교육을 완주한 엄마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아이 엄마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그게 이렇게 선행을 해서 정말 특목고 과고가 정말 특목고나 그런 과고 영재고가 정말 목표인가? 또는 명문대 입학이 목표인가? 사실 요즘에 명문대 입학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다양성의 사회로 가고 있고 명문대생들도 취업 준비 굉장히 고민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라는 거 하나의 관문일 뿐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지금 우리 세대 어머니들이 그 옛날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명문대 옛날에 입학하면 보장됐잖아요. 그렇죠. 뭐 판검사, 의사, 변호사, 뭐 사자 붙은 직업들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 사회적 뭐 권위와 명망 다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저까지만 해도 그랬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의 되게 철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 먼저인지 그 본질을 좀 꿰뚫고 있는 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교육에 휘둘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워낙에 사교육에 휘둘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맞아요. 예. 공부 잘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요. 공부 잘하는 방법. 그게 공부 잘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은요. 혹시 공부 잘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정말요? 네. 저는 공부를 좀 잘한 편이었거든요. 뭐 초등학교 한 학교밖에 없는 학교에서 전교 1등, 중학교 3반까지 있는 학교에서 전교 1등.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도시로 나오면서 반에서 이제 반에서 19등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충격 먹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전교 2등까지 반 2등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서울교대에 가게 된 방법인데 공부 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하나 이것만 있으면은 웬만하면 공부 잘합니다. 두 글자예요. 생각, no. 또 좀만 더 생각해 보세요. 노력 아니면 애기 있잖아요. 네, 집에 애기 애기는 있으니까 있어요. 생각은 해보는데 네. 두 글자예요. 내가 초성 힌트까지 드릴까요? 네. 디귿, 시옷. 지그시우죠? 네. 뭐 시청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디귿, 시옷. 초성 힌트. 어렵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디귿, 시옷. 어려워요? 네. 공부를 안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공부도 약간 재능이 필요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약간의 그런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노하우를 딱 하나를 꼽자면 독서예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디엔드. 끝납니다. 공부는 책 좋아하는 사람이면 공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공부도 어쨌든 독서를 해야 되니까. 공부는 모든 게 다 텍스트예요. 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자기만의 언어로 썸머리하고 글을 쓰고 하는 게 그게 공부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 말 잘 들을 때까지 독서 습관 또는 책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길러주지 않으면 공부하고는 영영 빠이빠이. 다른 직업 찾아보셔야죠. 그러니까 뭐 공부도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공부 쪽 재능 있는 친구들은 그런 쪽 시키고 또 이렇게 머리 잘 만지고 메이크업 잘하고 그리고 뭐 기술 엔지니어 잘하는 애들은 그쪽 시키고 예, 그래서 꼭 모든 아이를 뭐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키울 필요는 없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래도 좀 내가 공부머리가 있고 우리 아이가 공부머리가 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약간 독서 교육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초등학교 때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키우면 나중에 전교 1등을 할 거예요. 예, 예, 그겁니다. 아, 예. 어제도 네. 어저께도 책 읽어줬는데. 잘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아이가 이제 7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따님이 7살 때는 읽기 독립이 아직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이렇게 우리 마수장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아빠가 품에 끼고 책을 읽으면서 같이 아이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서적으로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아이하고 공통 소재거리도 생기고 그러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돼요. 뭐 유태인들은 사실 책에다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꿀을 발라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마수장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와 같이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 그 아이는 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걸 못 해주셔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렇죠. 먹고 사는 게. 맞아요. 인정합니다. 예. 다른 건 놓쳐도 그거는 놓치지 마세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시 되잖아요. 네, 맞아요. 미래 교육이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사실 2016년도에 그때 알파고가 나왔죠. 그죠? 그때 알파고가 나오면서 제 교육에 대한 완전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싸그리 다 갈아엎었어요. 그 전에 제 교육의 목표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어머니들처럼 우리 아이 명문대 보내기. 그게 목표였어요. 명문대만 가면 아이가 보장이 되니까 직업이 보장이 되고 어느 정도 수입도 보장이 되고 그래서 명문대 보내기를 우리 뭐 학교 아이든 우리 집 아이든 명문대 보내서 열심히 문제 풀게 해가지고 명문대 보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어.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어. 세상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나는 학교 안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었던 거지? 약간 그런 약간의 회의감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반성했어요. 반성하면서 그리고 지금 그 시절에 이제 한참 핫했던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빌 게이츠, 마츠 주커버거, 그다음에 마윈,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제 생각을 바꾼 것을 패러다임을 바꾼 것을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2018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2016년도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내가 이 교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바꾼 책. 그래서 이 책을 딱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 딱 하나는 다양성이에요. 아이들 다양성을 인정해주자. 저 앞으로는 다양성이 중요하죠. 네네네. 맞아요. 그 명문대 하려고 애들 막 이렇게 육상 트랙에서 이렇게 100m 경주할 듯이 요 땅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자기 각자 잘하는 방향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다.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교육. 그것에 대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어떻게 예. 보면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저희 이제 요번 예. 영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부분일 건데요. 네네네. 자녀 교육과 학교 교육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하는 방법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20년을 해봤잖아요. 20년 완주를 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공교육의 교사면서 저는 이 최전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아이 혼자서 해도 안 되고요. 부모가 혼자서도 안 되고요. 교사가 혼자서도 안 되는데, 이 세 명의 합작품이에요, 사실은. 아이와 부모와 교사의 합작품인데, 지분이 약간 퍼센티지가 달라요. 아이한테 지분은 한 50%, 부모한테 지분은 한 40%, 그 다음에 학교 교사는 10%밖에 안 돼요. 사실 학교 교사로서는 아이는 1년짜리 프로젝트일 뿐이거든요. 1년이면 변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50%, 부모가 40이고 10인데 이 세 명이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일단 부모님들은 약간 먹고 살기 바쁘시니까 공부를 학교에서 다 해주길 바라고 그렇죠. 또는 학원에서 다 해주길 바라고 아이가 스스로 하길 다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아이는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게 태어난 본능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 그거잖아요.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 본능을 좀 제어하고 자기 통제성을 갖고서 뭔가 하게끔 해주는 게 그게 부모 역할이고 가장 큰 역할이 부모 역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아이의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관찰했다가 끄집어내주는 그런 교사 역할이 10%. 그래서 50대, 40대, 10% 이 세 명의 합작품으로 우리 자녀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부모님들이 바쁘셔서 네, 맞아요. 채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만, 초등학교까지가 14살까지인가요? 8, 9, 10, 11, 13살. 13년까지만 해주시면 그다음부터는 편하거든요. 근데 그 전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전반기를 놓치시고 중고등학교 때 그때 막 닥쳐서 하려니까 아이하고 싸우고 사춘기 때문에 엇나가고 그러면서는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등 13년에 아이의 모든 것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좀 전에 이제 부모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좋은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부모님이요? 좋은 부모라. 좋은 부모는, 좋은 부모 어렵네요. 이건 굉장히 약간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좋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답이 네. 안 나오더라고요. 좋은 부모라 하면은, 글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는 부모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뭔가 당신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이 그게 좋은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게, 예.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존경하는데요. 저희 친정 제가 8남매예요. 8남매 6째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금산에서 인삼농사 지으시면서 저희 8남매를 다 키우셨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저희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에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산에 올라가서 그 인삼밭에 뿌리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풀 같은 걸 베어서 그게 항상 새벽 4시였어요. 새벽 4시만 되면 묵묵히 일어나셔서 그 풀을 베어서 새벽 아침에 드실 때쯤 6시 되면 이게 날이 동틀 때쯤엔 돌아오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우리 아빠처럼 뭔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은 당신의 일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 번 해봤는데 네.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일까? 저도 이제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어렵더라고요. 아, 그게 한 가지 좀만 덧붙이자면, 좀,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있으면 나쁜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경우가, 사도세자하고 영조의 관계 아시잖아요. 사도세자는 영제를 만들고 싶었는데, 자기의 그 욕심에 못 미치어서 사도세자가 나중에 정신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다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나쁜 부모는 딱 한 가지가 꽂을 수 있다면 부모의 틀 안에 아이를 가두려는 부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못했어. 나의 꿈을 네가 대신 이뤄줘. 요즘 많죠. 아,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가 피아니스트에 재능이 있어서 재능을 물려받았으면 오케이지만 근데 아이는 재능이 없고 공부가 좋고 그런 아이 보고 피아니스트 하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진짜 힘들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장 나쁜 최악의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평범한 부모 중에 자기의 그 못다 이룬 꿈을 나 대신 이루어줘. 이런 부모님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는 내 부속물이 아니고 아이는 온전한 인격체잖아요. 또 다른 하나의. 그래서 아이는 아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제일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고민하면서 네. 생각이 든 게 네. 어차피 이제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양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부모, 네, 네. 그런 부모님도 좋은 부모님이 아닐까. 그렇죠. 인정해주고, 욕심을 좀 내려놔야죠. 우리 아이가 좀 공부 못하면 좀 어때요? 또 다른 걸 잘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찾아주는 거죠. 요즘에 네. 꼭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요. 따님을 초등학교 교사로 만들려는 마음 내려놓으세요. 아이가 다른 쪽에 재능이 있을 거니까. 지켜봐야죠. 그렇죠. 예, 지켜보면서 하세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교육 중에서 네.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혼자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맞아요. 독서 이야기 하긴 해주셨는데 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해줘야 되는 건지. 아, 혼자 공부요. 잠깐만요. 저도, 예, 맞아요. 혼자 공부, 요즘에 혼밥, 혼술, 혼공이, 특히 코로나 시대에 혼공이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조금 이렇게 뭐 매체 같은 걸 접하다 보면, 매체나 책을 접하다 보면 가장 유행하고 핫한 게 공부 습관 잡는 법? 막 이런 책들이 뜨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본질은 아니셨을 거예요. 사실 가장 혼자 공부하는 것의 가장 핵심? 본질적인 거 뭐냐면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내재적 동기라고 하잖아요. 그 내재적 동기가 먼저 생긴 다음에는 자기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사실. 근데 이 내재적 동기가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공부 습관 시킨다고 해서 뭐 몇 시간 동안 앉아있게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공부하고 더 멀게 만들어지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내재적 동기가 생겨서 혼공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내재적 동기가 생기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공부의 맛을 한다고 하죠. 아, 공부가 너무 재밌네? 하면서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어머, 유레카, 이랬던 거야? 이게 첫 번째. 공부에 막 이렇게 맛이 들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지기 싫어. 너한테 지기 싫어. 그래서 공부하는 애도 있어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옆에 있는 너 이기고 싶어서.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에는 뭐냐면, 자기 포지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그룹에서 내가 1등은 했는데 일단 평소에는 내 포지션에서 밀리기 싫어. 3가지 정도 제가 잡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그 3가지 이유 중에서 저는 포지션이 3번째 포지션이었어요. 내가 전교 1등이었고 초등학교 전교 1등이고 중학교 전교 1등이었는데 그 선생님과 친구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거기에서 제가 밀리기 싫은 거 있잖아. 그래서 공부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제가 30살 정도 돼서 애 낳고서 그때는 무슨 공부를 시작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교사고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육아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왜냐면 요즘에 핵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30살부터 제가 이제 육아, 교육과 관련된 이제 책을
팁을 찾아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엔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공부가 재밌어요. 제 친구들이 제가 공부가 재밌다고 하면 나보고 미쳤네요. 야, 너 유튜브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나 유튜브 공부해서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막 이거 유튜브로 뭐, 이거 일주일에 3시간씩 자면서 막 공부했어. 막 그러면, 야, 그게 돼?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전 재밌어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희열감, 그리고 내가 지식의 어떤 확장이 되었을 때 그런 약간 어떤 생기는 통찰력,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내재적 동기, 3가지 동기 중에서 뭔가 하나가 이렇게 맛이 들리게 되면 아이는 누가 뭐래도 공부 습관이 없어도 누가 말려도 막 책 싸들고 가서 혼자 공부해요. 저 뭐 유튜브 공부할 때 우리 남편도 알지만 저 안방에 그 드레스룸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막 공부했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누가 말려도 막 문 잠그고 공부하거든요.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홍콩은 약간 그런 약간 어떤 공부에 대한 맛, 어떤 열정 그런 게 생기면 습관과 상관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의 맛. 공부의 맛을 알게 하라. 공부의 맛. 예. 빨리 책 한 권 더 쓰십시오. 공부의 맛? 괜찮네요. 이거 공부의 맛. 그래야겠어요. 예, 저는 어차피 초등학교 교사 앞으로 계속 정년까지 할 거니까, 계속 책을 내긴 할 거니까, 공부의 맛 괜찮은데요? 세컨드 주제로 공부의 맛. 감사합니다. 우리 마 소장님. 공부의 맛.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개인적으로 네. 하고 싶으신 이야기 한번 쭉 해주실까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우리 지금 우리 마수장님과 저 하세몬마 TV를 같이 이렇게 콜라보해서 만든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학부모님이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쵸.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 20년을 먼저 완주해본 이제 선배 엄마로서 제가, 내가 그때도 좀 이렇게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좀 키우고 싶은 그런 모든 부모님들이라면 그런 생각은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좀 공부 좀 잘했으면 그게 무슨 공부가 되었든 간에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건데, 우리 아이 공부하게 잘하는 방법은 사실 딱 한 가지예요. 아까 독서는 진짜 공부 쪽에 흥미가 있는 애는 이게 독서를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고, 그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탑이 되는 방법은 그 부모님이 뭔가 자신의 한 분야에서 너무 내가 너무 재밌다, 거기에 흠뻑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이들한테 그게 공부 잘하는 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거실에 앉아서 책을 본 모습고, 그리고 뭐 글을 쓴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그런 모습도 좋지만, 근데 살림이 또 취미가 있으신 분이에요. 열심히 살림을 하셔서 뭐 유튜버도 찍으시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바느질, 퀼트, 뭐 캘리그라피 요즘에 그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모님이 뭔가 자신의 일에 있어서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본보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일단 공부하는 부모님이 되는 거. 그게 그 공부가 뭐 수학 정석 풀고 영어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정말 나의 꿈은 무엇이었지? 내 소시적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잘하는 걸 찾아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장 큰 본보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수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이게 실행하기가 열심히 해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아빠 모습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따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님이 또 우리 아빠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뿌듯하면서 존경하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좋은 네.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끝.